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상담실 밖에서는 절대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는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상담실에 오시는 50대 이상 여성분들한테 가장 자주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잔대요. 그냥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그 남자가 했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귓가에 맴돌아서 도저히 눈을 감을 수가 없대요. 솔직히 말해서 사랑에 고픈 여성들도 아주 많다는 거예요. 특히 오랜 기간 손길을 닿지 않았던 여성들에게 아주 두드러지게 드러나요.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다가오거나 가까이 한 남성이 있으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라도 같이 타게 되면 부드러운 남성분의 목소리의 아래가 젖어버리기도 하시고요. 또 그 부분을 자꾸 만지게 된다고 고백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그 남자들이 엄청난 미남이었을까요? 재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직접 본 경우도 있는데 그냥 평범한 중년 남성이었어요. 배 나온 사람도 있었고 머리 벗겨진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그 여자들은 그 남자한테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여러분,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중년 여성들은 육체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자극에 훨씬 더 강하게 반응해요. 젊은 여자들은 외모나 스펙에 반할 수도 있지만 50대가 넘어간 여성들은 달라요. 그분들은 이미 인생에서 잘생긴 남자도 봤고 돈 많은 남자도 봤고 온갖 종류의 남자들을 다 경험해 봤어요. 그래서 평범한 칭찬 같은 건 전혀 먹히지 않아요. 예쁘다, 젊어 보인다. 이런 말은 그냥 귀 막고 지나가는 광고 멘트 수준이에요. 그런데 뭔가 다르게 자극하면 완전히 달라져요. 제가 상담하면서 발견한 건데 중년 여성들이 어떤 남자를 떠올리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낼 때는 대부분 특정한 순간을 반복해서 재생하고 있더라고요. 그 남자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춰서 뭔가 속삭이듯 말했던 그 순간, 대화 중에 별뜻 없이 던진 말 한마디가 묘하게 의미심장하게 들렸던 그 순간, 우연히 눈이 마주쳤는데 그 남자가 3초 동안 시선을 떼지 않고 자기를 빤히 쳐다봤던 그 순간이요. 이상한 거 아세요? 실제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손 한 번 제대로 안 잡았고 키스는커녕 스킨십도 거의 없었어요. 그냥 카페에서 차 마시면서 대화 나눴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는 밤마다 그 남자를 떠올리면서 가슴이 두근거려요. 몸이 달아올라요. 이게 바로 언어의 마술이에요. 몸을 건드리지 않고 마음을 건드리는 거죠.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마음을 건드려서 몸까지 반응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례를 정말 많이 봤어요. 어떤 남자는 그냥 평범하게 대화만 나눴을 뿐인데 그 여자가 2달 동안 그 사람만 생각하면서 다른 남자는 눈에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반대로 엄청 적극적으로 대시하고 선물도 사주고 데이트 신청도 열심히 한 남자는 그 여자한테 그냥 귀찮은 사람 취급받는 경우도 봤어요. 대체 차이가 뭘까요? 바로 감정의 온도예요. 그리고 타이밍이고 거리 조절이에요. 중년 여성들은 직진하는 걸 싫어해요. 너무 뻔하면 재미없어요. 대신 은근하게 슬쩍슬쩍 그러면서도 분명하게 신호를 보내는 걸 좋아해요. 확신과 불확실함 사이를 오가는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그녀들을 밤새 잠 못 이루게 만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카페에서 대화하는데 갑자기 그 남자가 테이블 위에 팔짱을 끼고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거리가 확 좁혀지죠. 그리고 목소리를 낮춰서 말해요. 이 얘기는 여기서 하긴 좀 그런데 나중에 조용한 데서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게 다예요. 그 한마디로 끝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는 그날 밤 계속 생각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걸까? 왜 조용한 데서 따로 만나자고 했을까? 혹시 나한테 고백하려는 건 아닐까? 아니면 뭔가 더 은밀한 제안을 하려는 건 아닐까?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게 포인트예요.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의 상상력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 빈 공간을 그녀가 직접 채워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상상 속에서 당신은 점점 더 섹시하고 매력적인 남자가 돼요. 실제 당신보다 훨씬 더 멋진 남자로 각색되는 거죠.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멘트 카탈로그가 아니에요. 그녀의 뇌 깊숙한 곳, 잠들기 전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을 떠올리게 만드는 언어의 온도 조절법이에요. 어떻게 말해야 그녀가 침대에 누워서도 당신 목소리를 듣게 되는지, 어떤 타이밍에 어떤 강도로 접근해야 하는지,
어떻게 거리를 조절해야 그녀가 더 가까이 오고 싶어지는지 그런 실전 감각을 알려드릴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건 위험한 기술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잘못 쓰면 상대방한테 큰 상처를 줄 수 있거든요. 진심 없이 이런 걸 쓰는 건 사기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고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만들고 싶다면 이 방법들은 정말 강력하게 작동해요. 제가 상담실에서 수백 번 확인한 사실이에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중년 여성의 마음 깊은 곳, 아니 솔직히 말하면 마음을 넘어 몸까지 반응하게 만드는 언어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조금 민망할 수도 있고 얼굴 화끈거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어른들의 진짜 감정은 이렇게 작동하거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들은 상담실에서 실제로 효과를 본 것들이에요. 이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검증된 실전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 이해하셔야 할 게 있어요. 중년 여성들의 감각 체계는 젊은 여성들과 완전히 달라요. 20대, 30대 여성들은 시각적인 자극에 강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어요. 잘생긴 얼굴, 멋진 옷차림, 그런 것들이 먼저 눈에 들어오죠. 하지만 50대가 넘어가면 완전히 달라져요. 시각보다 청각이 훨씬 더 예민해지고 청각보다는 촉각적 상상력이 더 발달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녀들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귀로 듣는 것에 더 반응하고 듣는 것보다 피부로 느끼는 상상에 더 강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년 여성을 만날 때는 외모로 승부하려고 하면 안 돼요. 물론 깔끔하게 하고 나가는 건 기본이지만 그게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목소리의 톤, 말하는 속도, 그리고 침묵의 타이밍이에요. 제가 상담하면서 봤던 케이스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한 남성분이 오셨는데 솔직히 외모는 평범 이하였어요. 키도 작고 배도 나왔고 머리도 많이 벗겨졌어요. 그런데 그분 주변에는 항상 여성들이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은 말할 때 목소리를 낮추는 타이밍을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평소에는 보통 톤으로 말하다가 중요한 얘기를 할 때만 확 낮추시더라고요. 그럼 듣는 사람은 자동으로 귀를 기울이게 돼요. 몸도 자연스럽게 앞으로 기울이게 되고요. 이게 핵심이에요. 목소리의 온도 조절이죠. 계속 낮은 톤으로만 말하면 안 돼요. 그건 그냥 목소리 작은 사람이에요. 평소에는 일반적인 톤으로 말하다가 개인적인 얘기나 좀 더 친밀한 내용을 말할 때만 톤을 낮추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느껴요. 아, 지금 이 사람이 나한테만 하는 특별한 얘기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목소리를 낮출 때는 말하는 속도도 함께 늦춰야 해요. 빠르게 말하면서 목소리만 낮추면 이상해요. 천천히 또박또박 마치 그녀 귀에 직접 속삭이듯이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 그녀의 심장박동은 빨라지고 온몸의 신경이 당신 목소리에 집중하게 돼요. 목소리와 함께 중요한 게 시선의 강도예요. 이게 진짜 많은 남자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여자와 대화할 때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두 가지 실수 중 하나를 해요. 하나는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건 부담스러워요. 다른 하나는 눈을 잘 안 마주치는 거예요. 그건 자신감 없어 보여요. 정답은 이거예요. 평소에는 자연스럽게 시선을 분산시키다가 중요한 순간에만 똑바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녀가 뭔가 의미 있는 말을 했을 때 그때 딱 3초에서 5초 정도 눈을 똑바로 보는 거죠. 그리고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바라봐요. 그럼 그녀는 약간 당황해요. 왜 쳐다봐요? 뭔가 이상해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때 천천히 미소 지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말씀하시는 게 좋아서요. 이 한마디면 충분해요. 이게 왜 효과가 있냐면 중년 여성들은 자기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남자를 좋아하거든요. 그냥 듣는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집중해서 듣는 남자요. 3초에서 5초 동안 말없이 쳐다보는 행동은 바로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당신 말이 나한테 중요하다. 당신이 나한테 의미 있는 사람이다. 이런 신호를 무언으로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시선이 주는 압도감, 그 강렬함이 그녀 뇌리에 깊게 박혀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그 순간이 계속 재생되는 거죠. 이 시선 응시는 너무 자주 쓰면 안 돼요. 한 번 만남에 딱 한두 번 정도만 써야 해요. 그래야 특별해져요.
매번 쓰면 그냥 눈 마주치기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가끔 정말 중요한 순간에만 쓰면 그게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요. 침묵의 활용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많은 남자들이 침묵을 두려워해요. 대화 중에 침묵이 흐르면 뭔가 말을 해서 그 공백을 채워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중년 여성과의 대화에서 침묵은 오히려 강력한 무기예요. 특히 그녀가 당신을 칭찬하거나 당신에 대해 뭔가 좋게 말했을 때 바로 대답하지 말고 3초 정도 침묵하세요. 그리고 천천히 미소 지으면서 고맙습니다. 라고만 말하는 거예요. 이 짧은 침묵 동안 그녀는 생각해요. 내 말이 이 사람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 혹시 너무 직접적으로 말한 건 아닐까? 이 사람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지? 이런 생각들이 그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당신은 그녀 머릿속에 더 깊게 각인돼요. 침묵을 효과적으로 쓰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대화 중에 뭔가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나서 바로 말을 끊는 거예요. 당신이랑 대화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3초 정도 침묵해요. 그녀가 뭔가 반응하려고 하면 그때 다시 말을 이어가는 거죠. 이거 제가 좀 이상한가 봐요. 이렇게 덧붙이는 거예요. 이 패턴이 왜 효과적이냐면 첫 번째 문장에서 고백을 하고 침묵으로 긴장감을 만들고 두 번째 문장으로 부담을 덜어주는 거거든요. 고백과 농담 사이에 그 애매한 지점에서 그녀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녀는 밤에 침대에 누워서 생각해요. 저 사람 진짜였을까? 아니면 그냥 농담이었을까? 그 불확실함이 그녀를 밤새 당신 생각만 하게 만드는 거죠. 신체적 거리의 조절도 비슷한 원리예요. 이건 정말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부분인데 잘만 쓰면 엄청나게 효과적이에요. 기본 원칙은 이거예요. 가까워졌다가 멀어지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가까이 있으면 부담스럽고 계속 멀리 있으면 관심 없어 보여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거리를 좁혔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걸 반복하는 거죠. 카페에서 대화하는데 핸드폰으로 사진을 보여줘야 할 일이 생겼어요. 그럼 핸드폰을 그녀 쪽으로 기울이면서 자연스럽게 몸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어깨가 스칠 정도로요. 잘 보여요? 이렇게 물어보고 사진을 다 보여줬으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전체 과정이 한 5초에서 10초 정도 걸려요. 짧지만 강렬한 순간이죠. 왜 이게 효과가 있냐면 그 짧은 순간 동안 그녀는 당신의 체온을 느껴요. 당신 몸에서 나는 냄새도 맡게 되고요. 향수 냄새일 수도 있고 그냥 당신 고유의 채취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끝나고 다시 거리가 벌어지면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그 온기를 그리워하게 돼요. 방금 전까지 가까이 있었던 그 감각이 사라지니까 오히려 더 강하게 기억에 남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접근과 후퇴의 기술이에요. 너무 오래 가까이 있으면 익숙해져서 특별함이 사라져요. 짧게 가까워졌다가 멀어지는 게 훨씬 더 강렬한 인상을 남겨요. 그녀는 그날 밤 그 짧은 스킨십을 계속 떠올려요. 그의 어깨가 내 어깨에 닿았을 때의 그 온기, 그 느낌을 반복해서 재생하는 거죠. 칭찬의 기술도 완전히 달라야 해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예쁘다, 젊어 보인다 같은 칭찬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건 그냥 립 서비스예요. 중년 여성들한테 진짜 먹히는 칭찬은 그녀가 선택한 것, 그녀가 노력한 것, 그녀의 내면에 대한 칭찬이에요. 그녀가 입고 온 옷에 대해 칭찬하고 싶으면 옷이 예쁘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색깔 선택 정말 탁월하신 것 같아요. 그 톤이 얼굴을 훨씬 환하게 만드는데 옷 고르시는 안목이 대단하세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전자는 옷 자체를 칭찬한 거고 후자는 그녀의 선택과 안목을 칭찬한 거예요. 그녀가 뭔가를 잘 선택했다. 그녀에게는 뭔가를 판단하는 능력이 있다. 이걸 인정해 주는 거죠. 더 효과적인 칭찬은 그녀의 경험이나 지혜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중년 여성들은 자기가 살아온 시간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무시하거나 과거 얘기라고 치부해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그녀가 인생에서 겪은 일들을 존중하고 그 경험에서 우러나온 통찰을 칭찬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정말 많은 걸 경험하셨구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지 판단이 빠르시고 정확하세요. 저도 나이 들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그녀를 선생님처럼 대우하는 거예요. 그녀가 당신보다 인생을 더 알고 있다고 인정하는 거죠.
이게 중년 여성한테는 엄청나게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자기를 어린애 취급하거나 늙은이 취급하는 게 아니라 경험 많은 선배로 존중해 주니까요. 질문하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야 해요.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화의 깊이가 완전히 달라져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피상적인 질문을 해요. 오늘 뭐 하셨어요? 주말에 뭐 할 거예요? 이런 질문들은 대화를 이어가기는 하지만 감정적인 연결을 만들지는 못해요. 진짜 효과적인 질문은 그녀의 감정을 건드리는 질문이에요. 그녀가 직장 얘기를 했다면 일이 많이 힘드시겠어요 같은 동정 어린 말 대신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한데 혹시 요즘 본인만의 시간은 있으세요? 뭐 하실 때 가장 편안하세요? 이런 질문은 그녀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중년 여성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거의 없거든요. 가족 챙기고 일하고 주변 사람들 신경 쓰느라 정신없이 살아왔어요. 그런 질문을 받으면 약간 멈칫하게 돼요. 그리고 생각하죠. 이 사람은 나를 진짜 궁금해하는구나. 가정 질문도 강력한 도구예요. 만약에라는 말로 시작하는 질문이죠. 만약에 우리가 20년 전에 만났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 그녀는 자동으로 상상하게 돼요. 그때 나는 어땠고 그때 이 사람은 어땠을까? 그리고 자연스럽게 지금 이 순간도 생각하게 되죠. 그럼 지금은 어때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은 과거와 현재, 현실과 상상 사이를 오가면서 그녀의 감정을 자극해요. 그녀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그 질문을 계속 곱씹어요. 만약에 그때 만났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사이였을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당신을 떠올리는 거죠.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해요. 많은 남자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강해 보여야 여자가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어느 정도는 맞아요. 하지만 중년 여성들한테는 완벽한 남자보다 인간적인 남자가 더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적절한 순간에 당신의 약한 면을 보여주는 게 필요해요. 물론 이것도 타이밍이 중요해요. 너무 빨리 보여주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인 후에 조금씩 보여줘야 해요. 요즘 일이 좀 힘들어서 잠을 잘 못 자요. 솔직히 누구한테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당신한테는 하고 싶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당신의 약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녀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한테는 이런 얘기 안 하지만 당신한테는 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녀는 자기가 특별한 존재라고 느끼게 되고 당신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게 돼요. 문자 메시지의 타이밍도 엄청나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문자는 그냥 편할 때 보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중년 여성을 상대할 때는 문자 보내는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가장 효과적인 시간대는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예요. 왜냐하면 이 시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거든요. 감성이 가장 예민해지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대에 문자를 보내면 그녀는 침대에 누워서 당신 문자를 읽게 돼요. 불은 다 끄고 조용한 방에서 혼자 당신이 보낸 문자를 읽는 거죠. 그리고 그 문자가 적절히 감성적이라면 그녀는 잠들기 전까지 당신을 생각하게 돼요. 문자 내용도 신경 써야 해요. 너무 긴 문자는 부담스럽고 너무 짧은 문자는 성의 없어 보여요. 적당한 길이는 3줄에서 5줄 정도예요. 그리고 내용은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한 감상이나 그녀에 대한 생각을 담는 거예요. 오늘 당신이랑 대화한 게 자꾸 생각나네요. 특히 그 얘기 하실 때 표정이 기억에 남아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문자를 보내고 나서 바로 답장을 기다리지 마세요. 그냥 보내고 자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에 답장을 확인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녀는 밤에 당신 문자를 받고 답장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결국 다음 날 아침에 답장을 보내게 돼요. 그 사이 시간 동안 당신은 계속 그녀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녀는 답장을 어떻게 쓸까? 이렇게 쓰면 너무 적극적으로 보일까? 저렇게 쓰면 관심 없어 보일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당신만 생각하는 거죠. 애매함을 유지하는 것도 전략이에요. 많은 남자들이 관계를 너무 빨리 명확하게 만들려고 해요. 우리 사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중년 여성들한테는 이런 직접성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초반에는요. 관계가 애매할 때가 가장 설레거든요.
우리가 친구인가? 아니면 뭔가 더 특별한 사이인가?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이런 불확실함이 그녀를 밤낮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적어도 초반 몇 번의 만남에서는 관계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는 게 좋아요. 대신 행동으로 관심을 보여주되 말로는 확정짓지 않는 거예요. 데이트 같은 분위기로 만나면서도 데이트라는 말은 안 쓰는 거예요. 그냥 같이 시간 보내는 거예요. 그녀를 특별하게 대하면서도 당신이 그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는 거죠. 이 애매함이 그녀를 계속 긴장하게 만들고 당신에 대해 계속 생각하게 만들어요. 물론 영원히 애매하게 가자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는 명확하게 해야죠. 하지만 그 타이밍은 최소한 5번에서 10번 정도 만난 이후가 좋아요. 그때쯤이면 그녀도 당신에 대한 감정이 충분히 자리 잡았을 거예요. 애매함 속에서 당신을 수없이 떠올렸을 거고 당신에 대한 상상을 충분히 했을 거예요. 그때 관계를 명확하게 하면 그녀는 오히려 안도하면서 기뻐할 거예요. 경청하는 방식도 달라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경청을 그냥 듣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경청은 훨씬 더 깊은 거예요. 그녀가 말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숨은 감정까지 읽어내는 거죠. 그녀가 직장 상사 얘기를 하면서 힘들다고 말했어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참으셔야죠 뭐 이런 반응을 보여요. 그런데 진짜 경청은 다르게 반응해요. 그 얘기 하시는데 표정이 많이 지쳐 보이시네요. 혼자 그 스트레스 감당하시느라 많이 힘드셨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녀가 말한 내용 자체보다 그녀가 느끼는 감정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녀는 이 순간 느껴요. 아, 이 사람은 나를 정말 이해하려고 하는구나. 경청하면서 적절한 순간에 질문을 던져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녀 말을 다 듣고 나서 그래서요. 그 다음에는요. 이런 식으로 계속 말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특히 중년 여성들은 살면서 자기 얘기를 제대로 들어주는 사람을 별로 못 만나봤을 확률이 높아요. 남편도 바쁘고 자식들도 자기 일로 바쁘고 친구들도 각자 자기 얘기하기 바빠요. 그런 상황에서 당신이 진짜로 그녀 얘기에 집중해서 들어주면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매력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녀는 집에 돌아가서 생각해요. 오늘 그 사람이 내 얘기를 정말 진지하게 들어줬어. 나한테 진짜 관심이 있나 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당신을 떠올리는 거죠. 스킨십은 정말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해요. 중년 여성과의 관계에서 스킨십은 정말 조심스럽게 다뤄야 해요. 너무 빠르면 경박해 보이고 너무 안 하면 관심 없어 보여요. 첫 만남에서는 악수 정도만 해요. 2~3번째 만남에서는 헤어질 때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거나 팔을 살짝 터치하는 정도요. 4~5번째 만남쯤 되면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는 게 중요해요. 각 단계에서 그녀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해요. 그녀가 불편해하는 기색이 보이면 즉시 멈춰야 하고 편안해하면 조금 더 나아갈 수 있어요. 스킨십의 핵심은 자연스러움이에요. 억지로 하려고 하면 어색해져요. 대화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해요. 길을 건널 때 차가 오면 자연스럽게 그녀 팔을 잡고 뒤로 살짝 당긴다든지, 문을 열어줄 때 그녀 허리에 손을 가볍게 댄다든지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중요한 건 스킨십 후에 바로 거리를 두는 거예요. 계속 붙어 있지 말고 터치하고 나서 바로 원위치로 돌아오는 거죠. 그 짧은 접촉이 오히려 더 강렬하게 기억에 남아요. 그녀는 그날 밤 그 순간을 떠올려요. 그가 내 팔을 잡았을 때 그의 손이 따뜻했어. 그리고 그 다음 순간을 상상해요. 만약 그가 계속 잡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선물하는 방식도 다르게 접근해야 해요. 중년 여성한테 선물을 줄 때는 비싼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비싼 선물은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녀를 얼마나 세심하게 관찰했느냐예요. 대화 중에 그녀가 무심코 한 말을 기억했다가 그것과 관련된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녀가 최근에 책 읽는 걸 좋아한다고 했다면 다음 만남 때 책갈피를 선물하는 거예요. 엄청 비싼 것도 아니고 거창한 것도 아니지만 그녀는 감동받아요. 왜냐하면 당신이 자기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 이런 작은 선물이 그녀한테는 큰 의미로 다가와요. 이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내 말을 귀담아 들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거죠.
헤어지는 타이밍도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데이트할 때 가능한 한 오래 같이 있으려고 해요. 그런데 오히려 아쉬울 때 헤어지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대화가 가장 재미있을 때, 그때 헤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녀는 더 있고 싶었는데 하는 아쉬움을 갖게 돼요. 그 아쉬움이 다음 만남까지 지속되고 당신을 더 보고 싶게 만들어요. 반대로 너무 오래 있으면 대화도 고갈되고 피곤해져서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어요. 그녀가 집에 돌아가서 오늘 정말 즐거웠는데 너무 일찍 헤어진 것 같아. 조금 더 있을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녀는 다음 만남을 더 기대하게 되죠. 다음 만남을 암시하는 방식도 중요해요. 헤어질 때 다음에 언제 봐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묻지 마세요. 대신 다음에는 그 얘기 더 들려주세요. 또는 다음에 같이 가보고 싶은 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다음 만남을 자연스럽게 암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녀도 다음 만남을 기대하게 되고 그 기대가 당신을 계속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녀는 집에 가는 길에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도 생각해요. 다음에는 어디를 같이 갈까? 무슨 얘기를 더 할까? 그때는 뭘 입고 나갈까? 이런 생각들이 당신을 그녀 머릿속에 계속 머물게 하는 거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도 필수예요. 처음에는 엄청 잘해주다가 나중에 소홀해지는 남자들이 있어요. 이건 최악이에요. 여자들은 변화에 엄청 민감하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물론 관계가 깊어지면서 조금씩 편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기본적인 배려와 존중은 변하지 않아야 해요. 처음에 문을 열어주던 남자가 나중에는 안 열어주면 그녀는 느껴요. 이제 관심이 식은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보여준 그 매너, 그 배려를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질투를 활용하는 건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요. 다른 여자 얘기를 해서 그녀를 질투하게 만드는 건 위험해요. 자칫하면 관계가 깨질 수 있어요. 대신 당신이 인기가 있다는 걸 은근히 보여주는 거예요. 누군가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지금은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미안한데 잠깐만요.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는 거예요. 당신이 바쁜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도 당신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다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럼 그녀는 생각해요. 저 사람이 나랑만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을 찾는구나. 그럼 나는 얼마나 특별한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녀의 공간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해요. 아무리 관심이 있어도 너무 자주 연락하거나 만나자고 하면 안 돼요. 그녀에게도 자기만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해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녀가 당신을 그리워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매일 연락하는 것보다 이틀에 한 번 또는 3일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해요. 그 사이 시간 동안 그녀는 당신을 생각하게 되고 다음 연락을 기다리게 돼요. 그녀가 당신한테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당신은 그녀 머릿속을 지배하는 거예요. 왜 연락이 안 올까? 무슨 일 있나? 나한테 관심이 식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당신만 떠올리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기술의 바탕에는 진심이 있어야 해요.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들은 진심이 없으면 공허해져요. 중년 여성들은 인생 경험이 많아서 진심과 거짓을 금방 알아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기술들을 쓸 때 진짜로 그녀에게 관심이 있어야 하고 진짜로 그녀를 좋아해야 해요. 그 진심이 바탕에 깔려 있을 때 이 기술들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진심 없는 기술은 그냥 조작이고 그건 결국 들통나게 돼 있어요. 그녀는 느껴요. 이 사람이 진짜로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재미로 이러는 건지. 그 차이를 본능적으로 알아채요. 중년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는 건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에요. 목소리의 작은 변화, 시선이 머무는 짧은 순간, 적절한 침묵, 자연스러운 스킨십, 세심한 관찰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 어린 관심이에요. 이런 것들이 쌓여서 그녀의 머릿속에 당신이라는 사람이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그녀는 밤에 잠들기 전 당신을 떠올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당신을 생각하게 될 거예요. 당신이 보낸 문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고 당신과 나눴던 대화를 반복해서 재생하고 당신을 만났던 순간들을 되새기면서 미소 짓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당신이 그녀 마음속에 깊이 들어간 거예요.